여러분, 혹시 지금 집 현관에 신발이 몇 켤레나 나와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현관으로 가보세요. 신발들이 어떤 방향을 향해 있습니까? 그 신발 한 켤레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안의 돈줄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설마 신발이랑 돈이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가정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소름 끼치는 진실이 있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집, 가족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 집, 원인 모를 병치레가 계속되는 집들에는 예외 없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관의 신발이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발 코가 현관문을 향해 있고, 낡은 신발이 10켤레씩 쌓여 있고, 짝짝이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반대로 평범하고 작은 집에 살아도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모이는 집들은 현관부터가 달랐습니다. 신발이 딱 2켤레만 가지런히 놓여 있고, 신발코는 집 안쪽을 향하고, 현관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입이 막히면 천하의 복도 들어올 길이 없다. 현관은 바로 우리 집의 입이자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우리 몸의 입과 코와도 같습니다. 만약 코가 꽉 막혀 숨을 쉴 수 없다면 온몸이 답답하고 기운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집도 똑같습니다. 현관이 신발로 어지럽혀져 그 기운의 통로가 막히면 이제 막 들어오려던 재물운과 건강운, 귀인운이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와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딱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40분 뒤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관 풍수의 핵심을 완벽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왜냐하면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데 나중에 다시 찾으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두시면 앞으로 매주 이런 귀한 풍수 비법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100억 받아갑니다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히 월급은 제 날짜에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월말만 되면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이상하게 갑자기 돈 나갈 일이 자꾸만 생기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고 안 아프던 곳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경조사는 왜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드는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돈이 모이기는커녕 어디론가 끊임없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그저 내가 씀씀이가 해퍼서 그래. 혹은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다들 그렇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탓하거나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이 복이 들어오는 첫 번째 문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익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한 60대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새벽 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하시며 억척같이 사셨어요. 자식 셋 대학까지 보내시고 집도 장만하시고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갑이 넘어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자꾸 나갑니다. 큰아들 사업 미천 2천만 원, 작은아들 결혼자금 3천만 원, 딸 전세금 보증 5천만 원. 괜찮아, 자식들 잘 되는 게 내 복이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들 형편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큰아들 사업은 망하고, 작은아들은 이혼하고, 딸은 전세 사기 당하고, 할머니는 매일 밤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우리 집안만 이렇게 안 풀릴까? 그렇게 고민하시다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할머니 댁에 방문했을 때 현관문을 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신발이 15켤레나 현관에 나와 있었어요. 할머니 신발, 할아버지 신발, 손주들이 놓고 간 신발, 택배 올 때 신는 슬리퍼. 그리고 그 신발들이 전부 현관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풍수적으로 이건 복아, 들어오지 마라, 돈아, 나가거라 라고 외치는 형상입니다.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하세요. 첫째, 신발 2켤레만 현관에 두세요. 둘째, 신발 콜을 집 안쪽으로 돌리세요. 셋째, 매일 저녁 현관을 쓸고 물걸레질 하세요. 할머니는 겨우 그거 가지고요. 하시면서도 당장 그날부터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1일 뒤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큰아들이 갑자기 좋은 일자리를 구했어요. 작은아들이 재혼 상대를 만났어요. 딸은 전세금을 돌려받았어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30년 동안 연락 없던 고등학교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내가 전에 빌려준 돈 기억나 하면서 500만 원을 입금해 줬어요. 할머니는 완전히 잊고 있던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현관 풍수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을 그저 신발을 벗어두는 공간, 집을 드나드는 통로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현관은 집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심장부와도 같은 곳입니다. 외부의 좋은 생기, 즉 살아있는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입으로 영양분을 섭취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 집도 현관을 통해 좋은 기운을 받아야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통로가 어지러운 신발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맑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할 창문 앞에 쓰레기 더미가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기운은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신발에 묻어온 외부의 흉한 기운,
탁한 기운들이 현관에 엉겨붙어 썩기 시작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40대 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3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고, 아내는 이유 없는 두통과 무기력증에 시달렸으며, 아이들은 예민해져 부모와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아파트는 제법 넓고 인테리어도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현관 바닥에는 온 가족의 신발 대여섯 켤레가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었고, 특히 가장의 구두는 신발 끝이 문을 향한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곳은 볼 필요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집안의 모든 돈과 복이 가장의 신발을 따라 밖으로 걸어 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들은 제 조언에 따라 그날 밤 즉시 현관을 정리했습니다. 신지 않는 신발은 모두 신발장에 넣고 현관에는 단 2켤레의 신발만 방향을 맞추어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다음 날 아침 아내의 두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에는 몇 달간 소식이 없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고, 한 달 뒤에는 아이가 먼저 부모에게 다가와 대화를 청했습니다. 현관에 막혔던 기운이 뚫리자 집안 전체의 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현관은 집안으로 복을 초대하는 레드카펫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복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발 끝이 향하는 방향으로 그 집의 운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지금 구독 눌러두시면 이런 비법들 매주 받아보실 수 있어요. 풍수에서 신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동과 방향성, 그리고 그 신발 주인의 사회적 활동과 기운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 세상을 활보하듯 신발에는 주인의 활동적인 에너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발 끝, 즉 신발의 앞코가 향하는 방향은 그 집에 머무는 기운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발 끝이 현관문을 향해 있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풍수적으로 이는 집을 등지고 밖으로 나가려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밖에서 벌어온 재물과 복이 집 안으로 들어와 쌓이는 것이 아니라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신발 끝을 따라 다시 밖으로 줄줄 새어 나가는 형국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도 그 에너지가 집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곧바로 빠져나가 버리니 재산이 모일 리가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재물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발 끝이 밖을 향하고 있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또한 항상 집 밖을 향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집에 들어와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겉돌게 됩니다. 부부 사이는 멀어지고 자녀들은 집에 있기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방황하기 쉽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성공한 사업가의 집은 현관이 언제나 호텔 로비처럼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외출하고 돌아오면 신발을 벗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늘 신발을 벗어 뒤로 휙 던져두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발 앞코가 문 쪽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발의 방향만 안쪽으로 돌려놓으시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즉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막혔던 사업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신발의 방향을 안쪽으로 돌리는 것은 외부의 복을 집 안으로 환영하고 이미 들어온 복을 집 안에 잘 가두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신발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방향이 바로 여러분 가정의 운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현대 그룹의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일화는 현관 풍수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사례입니다. 1970년대 초 현대가 아직 작은 건설사였고 조선소 건립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정주영 회장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족들의 신발이 아무렇게나 사방으로 흩어져 있고 몇몇 신발은 문 쪽을 향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정주영 회장은 그 자리에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모두 나와 보거라. 그는 가족들을 현관에 모아놓고 이렇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자기 신발 하나 바로 놓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바로 세우고 나라의 일을 바로 하겠느냐. 집안의 얼굴인 현관이 이 모양인데 어떤 복이 우리 집에 들어오겠는가. 그날 이후 집안 사람들은 모든 신발의 앞코가 집 안쪽을 향하도록 가지런히 정돈하고 신발 사이의 간격까지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신발 정리를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불가능해 보였던 조선소 수주 계약이 극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중동 진출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고 1년 후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관은 그 집의 얼굴이고 신발은 그 집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다. 신발이 바르면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바르면 모든 일이 바르게 풀린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질서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운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공간의 기운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가정의 운을 직접 정리해 보십시오. 작은 신발 정리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6가지 비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모 준비하세요. 먼저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신발은 딱 2켤레만 현관에 두세요. 이건 현관 풍수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현관은 복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런데 문 앞이 꽉 막혀 있으면 복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족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 꼭 필요한 2켤레만 남겨두세요. 그 외의 신발은 전부 신발장 안으로 넣어주세요.
왜 하필 두 켤레일까요? 풍수에서 이는 음양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부부를 의미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켤레는 적당한 여백을 만듭니다. 복이 들어올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세 켤레 이상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이 방향을 잃고 헤맵니다. 어수선해 보입니다. 청소가 어렵습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공기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닥이 보이면 그 순간부터 기운이 달라집니다. 시야가 트이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 안에 여유가 생겨요. 그게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은 신발이 늘 현관 가득이었어요. 퇴근할 때마다 보이는 어수선한 현관 때문에 부부가 자주 다퉜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두 켤레만 남기고 모두 정리한 뒤 아침마다 기분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현관이 깔끔해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집안의 대화도 부드러워집니다. 복은 이런 여백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신발의 코는 집 안쪽으로 향해야 합니다. 신발 코가 문을 향하고 있으면 복이 나가고 돈이 빠져나가는 형상이 됩니다. 단, 사업장이라면 반대로 두세요. 밖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구조가 됩니다. 지금 당장 실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현관 가서 신발 개수 세기. 둘째, 두 켤레 제외하고 전부 신발장에 넣기. 셋째, 신발장에 안 들어가는 신발은 버리기. 넷째, 매일 저녁 7시 신발 개수 확인하기. 이렇게 4단계만 실행하세요. 반드시 해야 할 두 번째입니다. 매일 저녁 7시 현관을 청소하세요. 왜 저녁일까요? 하루 동안 밖에서 들어온 온갖 기운들이 현관에 쌓입니다. 그걸 밤새 두면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저녁에 청소해서 하루의 나쁜 기운을 밖으로 쓸어내는 겁니다. 왜 7시일까요? 7시는 해가 지고 어둠이 시작되는 시간, 즉 음양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청소하면 낮에 나쁜 기운을 정리하고 밤에 좋은 기운을 준비하게 됩니다. 현관 청소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빗자루로 쓸기. 2분이면 됩니다. 먼지, 머리카락, 모래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면서 오늘 하루 나쁜 기운은 나가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2단계, 물걸레질. 3분이면 됩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 넣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으면서 복은 들어오고 액은 나가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왜 소금을 넣을까요?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정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3단계, 환기. 5분이면 됩니다. 현관문 활짝 열고 안쪽 창문도 하나 열어서 맞바람을 만드세요. 총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10분이 여러분의 하루 금전운을 결정합니다. 한 직장인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관이 늘 눅눅하고 냄새가 나서 청소를 자주 했는데 그냥 습관처럼 문을 열어두기 시작했더니 마음이 덜 답답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공기의 흐름이 바뀌면 기운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빛과 공기가 있는 현관은
그 자체로 복의 통로가 됩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드립니다. 첫째, 매일 저녁 7시 알람 설정. 둘째, 빗자루, 걸레, 물통 현관 근처에 배치. 셋째, 청소 후 오늘도 복 받았습니다 말하기. 반드시 해야 할 세 번째입니다. 낡은 신발을 정리하세요. 풍수에서는 낡은 신발을 죽은 기운이라 부릅니다. 밑창이 닳고 냄새가 밴 신발은 이미 기운이 다한 물건이에요. 그걸 그대로 두면 새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신발장은 늘 살아있는 신발로 채우세요. 1년 이상 신지 않은 신발, 닳아서 구멍이 난 신발은 감사의 인사 한마디 남기고 정리하세요. 이 신발 덕분에 많이 걸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내보내면 비움이 곧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묵은 기운을 보내고 새로운 길을 여는 의식이에요. 한 여성분은 이 습관을 실천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낡은 신발을 버리고 나니 마음이 시원하고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가게 손님이 늘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옵니다. 신발 정리 황금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 3월, 겨울 신발 정리. 여름, 6월, 봄 신발 정리. 가을, 9월, 여름 신발 정리. 겨울, 12월, 가을 신발 정리. 1년에 4번, 계절마다 한 번씩 정리하면 신발장이 항상 새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버릴 신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년 이상 안 신은 신발, 밑창에 구멍 난 신발, 냄새가 심한 신발, 색이 변한 신발, 고무가 갈라진 신발, 형태가 무너진 신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자, 여기까지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댓글에 신발 2켤레 정리 운기 받아갑니다. 낡은 신발 정리 운기 받아갑니다. 이렇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실제 기운으로 바뀝니다.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입니다. 신발 끝을 현관문 쪽으로 향하게 두지 마세요.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발 끝이 문을 향하면 복이 나갑니다. 밖에서 열심히 벌어온 돈이 문 앞에서 방향을 틀어 다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건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을 받으려는데 호스 끝이 밖을 향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틀어도 물통에는 한 방울도 안 차는 거죠. 여러분 집 현관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신발 끝이 문을 향하고 있다면 오늘 밤 잠자기 전에 반드시 돌려놓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부터 여러분의 운을 바꿀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발이 짝짝이로 흩어져 있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현관 왼쪽 구석에 운동화 한 짝, 오른쪽 끝에 다른 한 짝이 외롭게 떨어져 있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 풍수에서 한 켤레의 신발은 음양의 조화이자 부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신발이 짝을 잃고 흩어져 있다는 것은 곧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관계가 멀어짐을 암시하는 매우 불길한 형상입니다. 또한 이는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이 각자 제멋대로 흩어져 화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집안의 기운은 가족이 한 마음으로 뭉칠 때 가장 강해지는데 현관의 신발부터가 분열의 기운을 내뿜고 있으니 어찌 가정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번째입니다. 신발을 위아래로 겹쳐 쌓지 마세요. 좁은 현관 공간을 아끼기 위해 신발 위에 다른 신발을 포개어 놓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풍수적으로 최악의 배치 중 하나입니다. 신발을 겹쳐 놓는 행위는 가족 구성원 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로가 서로를 짓밟는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자녀의 신발이 부모의 신발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자식이 부모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부모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기운을 강력하게 형성합니다. 신발의 위치는 곧 그 집안에서의 사람의 위치를 상징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화목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결코 신발을 겹쳐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현관에 낡고 해진 신발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두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밑창이 다 닳아 구멍이 뚫렸거나 가죽이 다 해져 볼품 없어진 신발을 언젠가 신겠지. 혹은 아깝다는 생각으로 신발장 한 구석에 방치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마치 시들고 썩은 꽃을 집안 최고의 명당 자리에 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낡은 신발은 이미 그 생명력을 다한 죽은 물건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현관으로 들어와도 이 낡은 신발이 그 기운을 모조리 흡수해 무력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60대 여사님은 10년도 더 된 낡은 슬리퍼 한 켤레를 버리지 못하고 현관에 계속 두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상하게 좋은 일이 생기려다 말고 늘 막판에 일이 틀어지는 경험을 반복했고 건강도 계속 나빠졌습니다. 제가 그 슬리퍼가 집안의 좋은 기운을 모두 훔쳐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드리라고 설득했습니다. 마지못해 슬리퍼를 버린 지 3일 만에 몇 년간 연락이 끊겼던 손자에게서 보고 싶다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낡은 물건에 대한 집착은 낡은 운을 붙잡아 두는 것과 같습니다. 과감히 비워내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번째입니다. 현관에 신발 외의 물건을 두지 마세요. 이 영상 도움되신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택배 박스, 쓰레기 봉투, 우산, 이런 것들 절대 안 됩니다. 택배 박스는 복이 들어올 길을 막습니다. 당일 배송 온 건 당일 정리하세요. 쓰레기 봉투는 썩은 기운을 뿜어냅니다. 아침에 버리려고 전날 밤 현관에 두는 분들 많으신데, 그러면 밤새 그 썩은 기운이 집안으로 스며듭니다. 쓰레기는 바로바로 내다 버리거나 베란다 같은 곳에 따로 보관하세요. 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젖은 우산을 현관에 그냥 두면 습기와 음의 기운이 현관을 가득 채웁니다. 우산은 물기를 닦고 베란다에서 말린 후 우산꽂이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현관에 화분이나 장식품을 너무 많이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통로는 비워둬야 합니다. 작은 화분 하나 정도는 괜찮지만 여러 개를 두거나 큰 화분을 두면
기운의 흐름이 막힙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현관에는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세요. 현관은 복의 통로입니다. 통로를 막으면 복이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관에 빛을 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관이 어두우면 복이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현관에는 언제나 따뜻한 빛 하나가 필요합니다. 밝은 노란빛, 주황빛이 좋고 찬 형광등이나 푸른빛은 피하세요. 밤에는 센서등이라도 켜두세요. 그 불빛이 복이 길을 찾는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창문을 조금 열어두세요.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 현관 바닥을 한번 비추게 두는 겁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뀝니다. 복은 맑은 공기와 밝은 빛을 따라 들어옵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냥 신발 정리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수천 가정을 상담하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집의 기운을 바로잡는 풍수의식입니다. 신발을 정리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도 정리됩니다. 어지러운 공간에서는 어지러운 생각이 나오고 깔끔한 공간에서는 깔끔한 생각이 나옵니다. 현관이 정돈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판단력이 좋아지고 결정이 빨라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 쓸 때와 아낄 때를 구분하게 되고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고 재물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관의 신발 하나가 한 집안의 흥망성쇠를 어떻게 좌우하는지 함께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장실 풍수로 돈 새는 구멍 막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현관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신발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놓여 있습니까? 오늘 밤 바로 시작하십시오. 신발의 방향을 집 안쪽으로 돌리고 짝을 맞춰 나란히 정리하고 낡은 신발은 과감히 비워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 가정에 막혀있던 복의 물꼬를 터주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첫째, 신발 2켤레만 남기고 코는 안쪽으로. 둘째, 매일 저녁 7시 현관 청소. 셋째, 낡은 신발 정리.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첫째, 신발 끝을 문 쪽으로 향하게 두지 않기. 둘째, 신발을 겹쳐 쌓지 않기. 셋째, 현관에 신발 외의 물건 두지 않기.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면 현관 앞에서 단 3분만 시간을 내세요.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코를 안쪽으로 돌리고 낡은 신발 하나를 비우세요. 그 순간부터 복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삶의 기운을 바로잡는 작은 의식이에요. 그리고 그 의식이 여러분의 금전운을 바꿉니다. 복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 정돈된 공간에 찾아옵니다. 그 준비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이 작은 실천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현관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거대한 풍요와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복을 부르는 귀한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좋은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하시면 다음 주 화장실 풍수, 그 다음 주 침실 풍수, 부엌 풍수까지 모든 비법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풍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화장실에서 돈이 줄줄 새는 걸 막는 법,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크게 나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꿈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제가 온 마음을 다해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 그리고 풍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